안녕하십니까. 자, 오늘부터 3차 시간 2차 함수에 대한 개념을 공부해 보도록 할 겁니다. 1차 함수에서도 그랬듯이 기본적인 문제, 유형들을 위주로 하기보다 개념들 위주로 착착 복습을 해 나갈 생각이니까 기본 개념들은 선생님이랑 같이 공부를 하고, 그리고 개념 유형과 같은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찾아서 공부해 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은 2차 함수의 그래프와 성질, 그리고 기본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 수 있도록 합시다. 자, 일단 2차 함수와 관련된 개념들부터 먼저 짚고 가보려고 합니다. 교과서상에는 이런 그래프와 성질을 배우고 나서 이후에 이런 개념들이 소개가 되는데, 편의상 이 세 개의 개념들부터 먼저 설명을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중학교 3학년 이참수 부분에서 포물선이라고 하는 개념은 이렇게 설명이 됩니다. 그냥 이렇게 그림과 같은 모양의 곡선이라고 설명을 해놓고 있거든요. 나중에 포물선이라고 하는 것은 고등학교 가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정의를 하게 될 거고요. 중학교 3학년 때는 그냥 이러한 모양이 포물선이구나 정도로만 이해해줘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포물선은 선대칭 도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선대칭 도형은 초등학교 때 우리 배웠던 개념으로서 하나의 직선에 의해서 대칭이 되는 도형을 일컫습니다. 이 포물선은 선대칭 도형이기 때문에 이 대칭이 되는 축이 당연히 존재하게 될 거고, 이러한 포물선의 대칭 축을 가지고 우리는 축이라고 불러줄 겁니다. 그리고 이 축이 존재하게 되면 이 축과 포물선이 만나는 이 교점이 존재하게 될 겁니다. 그 교점을 가지고 우리는 꼭지점이라고 불러줄 겁니다. 즉, 꼭지점이란 포물선과 축의 교점이라고 정의하게 되는 거죠. 2차 함수에서 축과 꼭지점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으로서 사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개념들은 꼭 이해를 해놓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합시다. 자, 이제부터는 2차 함수의 그래프를 각각 그려보고, 그래프가 모두 다 그려졌을 때 그 그래프들을 토대로 성질들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y는 x제곱 그래프부터 그려볼 수 있도록 합시다. x가 마이너스 3부터 3까지의 정수들이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각각에 대응되는 y 값들을 빈칸에다가 한번 채워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x가 만약에 마이너스 2라고 한다면 그 마이너스 2를 제곱한 것이 y 값이기 때문에 4가 되겠고, 각각 1, 1, 4 이런 식으로 빈칸을 채워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3,9, 마이너스 2,4 등을 점을 한번 오른쪽에 찍어 보게 되면, 자, 마이너스 3,9는 여기에 찍히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4는 여기에 찍히겠죠. 그리고 마이너스 1,1은 여기에 원점 찍히게 될 거고요. 1,1, 2,4, 3,9가 이렇게 찍히게 될 겁니다. 자, 우리가 1차 함수의 그래프가 직선임을 유도를 했듯이 x자리, 이 정수 사이의 빈칸에 x를 더 촘촘히 넣었을 때 대응되는 y 값들을 구해보면서 한번 쭉 점들을 연결을 시켜볼 거거든요. 자, x가 마이너스 2분의 5일 때 대충 y가 이쯤에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3일 때 대충 여기에,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 2분의 1일 때, 그 다음에 2분의 3일 때, 2분의 5일 때 이런 식으로 조금씩 채워 넣어 볼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사이사이에 점점 또 이렇게 점들을 채워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점점 그 사이를 채우게 된다면 이게 점들이 모여서 선이 만들어질 거고, 그 선들을 구성을 하는 것이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지게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지게 되고, 우리가 앞서 이러한 모양을 포물선이라고 부르기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참수의 형태는, 그리고 y는 x제곱의 형태는 포물선의 모양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으면서, 이 그래프는 y는 x제곱 그래프구나 이렇게 표현을 해줄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어서 y는 2x제곱 그래프도 한번 그려볼 수 있도록 합시다.
이번에도 x가 마이너스 3부터 3까지의 정수라고 이야기를 하고 각각에 대응되는 y를 이제 표 빈칸에다가 채워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x가 마이너스 2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y 값은 4에다가 2를 곱해준 값이기 때문에 8이라고 얘기해 줄 수 있겠죠. 그리고 각각 2, 2, 8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2,8을 찍게 되면 여기에 찍게 되겠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2는 여기에 그리고 원점 찍히게 되겠고요. 1,2 찍히고 2,8이 찍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앞서 y는 x제곱 그래프가 포물선 모양을 만들어 줬던 것처럼 이 모양도 역시 포물선이 만들어질 거예요. 그래서 그 포물선을 그려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도 역시 y는 2x제곱이라고 얘기해 줄 수가 있겠죠. 자, 그럼 y는 마이너스 x제곱의 그래프도 이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y는 x제곱 그래프와 y는 2x제곱 그래프는 x제곱의 개수가 양수인 경우였습니다. 근데 y는 마이너스 x제곱, 즉 x제곱의 개수가 음수일 때도 한번 체크를 해 보겠다는 거죠. 역시 x도 마이너스 3부터 3까지의 정수라고 한번 일단 가정을 해 봅시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대응되는 y의 값들을 각각 적어 보게 된다면 x가 마이너스 3일 때 y 값은 마이너스 9라고 얘기해 줄 수 있겠죠. 그리고 각각을 또 채워 넣어 주게 되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 0, 1 그리고 여기도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리고 마이너스 4, 마이너스 9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것도 우리 좌표평면상에다 한번 그려보게 되면 역시 원점 지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지나게 될 거고 역시 1, 1 지나게 될 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역시 지나게 될 겁니다. 그리고 2, 마이너스 4도 역시 지나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역시 x 그 중간중간에 그 값들을 넣게 됐을 때 그 대응되는 y 값들에 의해서 점도 또 역시 채워지게 될 거고 역시 포물선 모양이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이어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 포물선이 완성이 되겠죠. 그래서 이 그래프는 y는 마이너스 x제곱 그래프다 이렇게 그림이 그려질 겁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들을 모두 확인해 봤을 때 2차 함수의 그래프 모양은 모두 포물선의 모양을 갖는구나 라고 우리는 체크해 줄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이 그래프를 가지고 성질들을 한번 정리를 해 보려고 합니다. 밑에 박스에 2차 함수 y는 ax제곱의 그래프로서 4개의 성질이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일단 성질들을 하나하나 체크하기 전에 당부하고 싶은 게 하나 있어서 하나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당부하고 싶은 것은 이 성질들을 모두 외우는 것은 아닙니다. 외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오른쪽에 나와 있는 그래프들을 보고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해석을 해낼 수 있어야 되거든요. 해석을 여러 번 해보다 보면은 여러분들 머릿속에 자연스럽게 인지가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외울 수 있게 만드는 것이지 단어 암기하듯이 그냥 이유도 모르고 그냥 외우는 것은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는 이 그래프들을 해석을 하면서 성질들이 이렇게 당연히 만들어지는 거구나 라는 것을 이해해 두는 것이 필요하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4개의 성질들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첫 번째부터 한번 확인해 보게 되면 y축을 축으로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2차 함수의 축이라고 하는 것은 그 2차 함수 포물선이 선대칭 도형이라고 했는데 그 선대칭 도형의 대칭 축을 의미하는 거였죠. 그래서 이 포물선들의 대칭 축은 다음과 같이 그어지게 되겠네요. 근데 이 대칭 축은 y축과 똑같겠죠. 그래서 y축을 축으로 하는구나 라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겁니다. 자, 또한 우리는 이 함수의 꼭지점을 뭐라고 부르기로 했죠? 그렇죠. 포물선과 그 축의 교점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축은 이렇게 빨간색으로 체크를 해놨고 나머지 이 세 개의 포물선의 교점을 생각을 해보게 되면 여기 0,0 원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원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2차 함수는 모양이 포물선이다. 이렇게 정리해 줄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1번의 성질처럼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다 외우는 것이 아니라 그래프를 보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게끔 해보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네, 그러면 두 번째 성질을 확인해 보도록 하죠. 두 번째 성질은 A가 양수일 때는 아래로 볼록하고 A가 음수일 때는 위로 볼록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그 그래프 포물선 모양을 보게 되면 위에 y는 x제곱과 y는 2x제곱 그래프를 확인해 보게 되면 이 빗살무늬 토기 모양처럼 보이는 게 이렇게 우리는 수학적인 표현으로 아래로 볼록하다라고 이야기를 해 줄 겁니다. 그리고 y는 마이너스 x제곱 그래프와 같이 이렇게 뒤집어져 있는 그래프 모양을 우리는 위로 볼록하다라고 말을 해 줄 거예요. 그래서 x제곱의 개수가 양수일 때에는 아래로 볼록한 모양이 그려지게 되고 x제곱의 그 개수가 음수일 때에는 위로 볼록한 그래프가 그려진다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금 헷갈리지 않았으면 하는 내용이 하나 있어서 하나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1차 함수 y는 ax일 때에는 여기서 A가 의미하는 것이 기울기였습니다. 자, 그러면 y는 ax제곱 2차 함수일 때도 요거 A는 기울기라고 표현해 주어도 되겠네? 아닙니다. 기울기라고 하는 이 개념 자체는 1차 함수에서 정의되는 개념입니다. 기울기가 의미가 뭐였죠? 그렇죠? x의 증가량 분의 y의 증가량이었죠. 그런데 이 2차 함수 포물선 모양에서는 이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 매 점 x 그 값들마다 다른 값들을 의미하게 될 겁니다. 이것들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고등학교 가면 더 세세하게 배우게 될 건데요. 그것을 우리는 기울기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2차 함수에서는 x제곱의 개수를 기울기라고 정의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앞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x제곱의 개수라고 그냥 이렇게 불러주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표현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A의 절대값이 클수록 그래프의 폭이 좁아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A라고 하는 것은 기울기라고 부르지 않기로 했죠. x제곱의 개수의 절대값이 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좀 세세하게 얘기를 하게 되면 A가 양수일 때는 A가 커질수록 그리고 A가 음수일 때는 A가 작아질수록 이런 상황에서 그래프의 폭이 좁아진다라고 설명해 줄 수 있다는 거죠. 이것도 그래프를 확인해 보게 되면 A가 양수일 때 y는 x제곱 그래프와 y는 2x제곱 그래프를 비교를 해봅시다. 그러면 x가 1일 때를 이렇게 잘라서 비교를 해보게 되면은 x가 1일 때 y는 x제곱 그래프는 1,1 그리고 y는 2x제곱 그래프는 1,2를 지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x에서 y 값은 y는 2x제곱의 그래프가 더 위에 존재하기 때문에 당연히 폭이 더 좁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반대로 a가 음수인 경우에도 똑같은 원리로 같은 x에 대해서 그 y 값이 더 작기 때문에 폭은 당연히 더 좁아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를 보고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겠죠. 자, 그리고 네 번째 성질을 한번 확인해 봅시다. 이차함수 y는 마이너스 ax 제곱 그래프와 x축의 서로 대칭이다. 그러니까 y는 ax 제곱 그래프와 y는 마이너스 ax 제곱 그래프를 비교를 해봤을 때 x축에 대해서 서로 대칭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y는 x 제곱 그래프와
y는 마이너스 x제곱 그래프를 두 개 비교를 해보게 되면 이렇게 x축을 기준으로 해서 서로 대칭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좀 더 정확하게 얘기를 한다면 x축을 기준으로 해서 x값이 같을 때 y의 값은 절대값이 같다. 이렇게 표현이 될 겁니다. 물론 그 값은 서로 같지 않지만 절대값이 같다. 이 의미를 지금 내포하고 있는 게 되겠죠. 그래서 이차함수 y는 마이너스 ax 제곱 그래프와 x축의 서로 대칭이다 라는 표현은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해서 4개의 성질들을 저희가 정리를 한번 해봤거든요. 앞서도 얘기를 했지만 이 성질들은 외우는 것이 맞다 아니다?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외워지게 만드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억지로 이거를 성질을 외워봤자 어려운 문제를 여러분들이 풀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래프를 보고 여러분들이 이 성질을 이끌어낼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 것이 정말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해서 이참수의 기본 개념과 그래프 및 성질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었어요. 자, 다음 시간에는 이 이차함수에 대해서 평행이동을 한번 구해 볼 거거든요. 평행이동은 우리가 1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거에서도 한번 배우게 됐습니다. 근데 그때는 y축에 대한 평행이동만 배우게 됐었죠. 이번에는 2차 함수의 x축에 대한 평행이동과 y축에 대한 평행이동을 둘 다 배울 거니까요. 평행이동의 개념에 대해서 간단하게 확인해 보고 오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그러면 우리 다음 시간에 평행이동을 공부하면서 볼 수 있도록 합시다.